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벨문학상이 발표됐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영문학과 교수 루이즈 글릭 77세의 여성 노시인 시집을 10여 권을 냈습니다. 노벨문학상 발표를 보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평범한 대중이 노벨문학상을 준다면 한국인에게 가황 나훈아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지구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서 겪는 인생의 희노애락, 사랑, 이별, 고통, 헛된 욕망, 또 인생의 철학, 이런 것들을 직접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결하고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감동적인 그리고 여운이 길게 이어지는 그런 글로 자신이 직접 작곡한 멜로디에 실어서 대중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는 천재 작사가 작곡가 나훈아. 원래 가황 나훈아는 부산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국어, 영어, 수학의 점수가 90점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서라벌 예술고등학교를 진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공부를 잘하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이 선원이었던 아버지는 나훈아가 의사나 판사가 되어주기를 바랬지만 나훈아의 꿈은 가수였습니다. 서울의 서라벌 예술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오아시스 레코드사에서 잡일을 하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가 취입한 곡이 전부 2600곡.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 800곡이나 됩니다. 제가 나훈아를 다른 가수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가황이라는 칭호를 붙이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에 있는 것입니다. 노래도 잘 부르지만, 노래도 많이 불렀지만, 무엇보다도 그 노래를 작곡하고, 그리고 그 노래에 평범한 인생들의 영혼을 적실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말로 노랫말을 만들었다라는 것. 제가 노벨문학상 시상 소식에 접하면서 나훈아가 작사 작곡한 노래 800곡 중에서 인생의 중요한 측면들을 조명할 수 있는 노래 5개를 골랐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많은 한국인들이 잊지 못하는 노래, 그 노래의 가사 중에서 제가 몇 소절씩만 그 노래의 의미와 그 노래의 철학과 연결시켜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대중가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의 사랑. 나훈아는 1976년에 아시아의 탑스타 영화배우 김지미 씨와 결혼을 해서 6년간 신탄진 대전 지역에 잠적을 했었죠. 그리고 82년 사실혼 관계를 끝내게 됩니다. 다시 가수가 되고 싶어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그래서 김지미와 헤어진 그 이듬해에 83년에 사랑이란 노래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은 내 사람아, 비 내리는 여름날엔 내 가슴이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날엔 내 가슴은 불이 되리라. 역시 이 사랑 노래에서도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중가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 여름날에는 우산이 되고 겨울날에는 불이 되겠다.
사랑. 자, 두 번째는 사랑을 하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별. 이별이란 주제로 만든 무시로라는 노래. 적지 않은 국문학자들까지 격찬을 하는 이 나훈아의 국어 센스. 수시로라는 말이 있는데 무시로라는, 무시는 없을 무자의 이 떼시자입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라는 말보다는 그러니까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아무 때나, 이것이 무시로란 말이죠. 수시로와 무시로는 다릅니다. 수시로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이고, 무시로는 이때냐 저때냐 가리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때, 이것이 무시로입니다.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 이미 때늦은 이별인데 미련은 두지 말아요. 눈물을 감추어요. 눈물을 아껴요. 이별보다 더 아픈 게 외로움인데 무시로 그리울 때 그때 울어요. 이런저런 때 가리지 말고 그리울 때 그때 울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나훈아의 노래 중에서 제가 노래방에 가면 나훈아 노래 중에서 제가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가 무시로입니다. 저는 사실 백지영 스타일로 부릅니다. 자, 세 번째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한국인의 정서 중에서 부모의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그리고 부모에 대한 그리움. 홍시 홍시는 가을에 열리는 홍시를 주제로 담아서 추석이면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듣기 좋아하는 나훈아의 노래입니다. 홍시라는 노래를 들으면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이 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가난을 지인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스토리를 들려줬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경북 구미에서 이 추석 명절이 오면 학교에서 일찍 집에 보내줘서 친구들이랑 뛰면서 놀면서 마을로 온다고 합니다. 그런 마을 어귀에서는 각종 집에서 예를 들자면 전 부치는 냄새, 고기 산적 부치는 냄새, 이런 냄새가 진동을 해서 이 어린 초등학생들의 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게 만들고 집에 어서 빨리 가서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침을 흘리는 광경이 연출이 된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박정희, 그 생각에 집에 뛰어들어왔는데 우리 집에는 전 부치는 냄새도 안 나고 고기 산 적도 없고, 그런데 형수가 몰래 조카를 위해 숨겨뒀던 홍시 하나를 건너더랍니다. 나훈아의 홍시를 들으면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네 번째, 테스형.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이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애창곡으로 등장한 테스형. 고대 BC 한 400년 정도 되죠. 그 고대 그리스로 넘어가서 인류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이라고 부른 그 스케일, 그 지적 스케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훈아는 지방 공연을 가도 호텔의 침실에 항상 책을 놔뒀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런 지식에서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KBS 공연에서도 친정부 방송, 문비어천가 방송이 됐던 KBS를 우회적으로 일침을 놓고 질타를 한 나훈아. 나훈아의 공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비일공자. 이 공이 고위 권력자들, 정치인들의 부패, 헛된 욕망을 나타낸 노래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진 않아도.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 가왕 나훈아에게 노벨문학상을 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감사합니다.